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6.17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에 분위기를 세 번째로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부터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기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긴 했는데 전부 다 그러니까 서울 전 지역, 경기 전 지역 이렇게 묶이면 규제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오히려 그 풍선 효과에 역풍선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빨대 효과라고도 하고, 오히려 서울 지역이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죠? 경기도 전역을 묶으니까, 그러면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다 묶이면, 다 규제 지역이면 과연 어디 투자하는 게 맞겠느냐,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리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민주당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게 맞느냐 싶을 정도로 많은 서민들이, 특히 무주택자들이 아우성을 떨치고 있는데,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건 맞는데 핀트가 잘 맞지 않아서 오히려 서민이 더 살기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갭투를 맞게 되면, 지금처럼 계속 갭투를 못하게 되면 본인들이 정부에서 전세를 살 수 있게끔, 아니면 임대주택을 지어주거나, 아파트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수요는 늘 넘쳐나요. 그죠? 사겠다는 사람은 많으니까. 지금 한 45%가 무주택자에 해당되니까 수요는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정 지역에, 지금 서울 집값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럼 재건축 다 풀어서 아파트 그냥 팍팍 지어주면 됩니다. 근데 그걸 창릉에다 떡하니 지어주니까 서울 사람들이 아싸 하고 창릉에 기대 1도 안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분양가,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대 1 가까이 됩니다. 100대 1. 여러분, 100명이 마라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등 해야지 되는 거예요?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100명 중에 1등 하는 거, 그게 쉽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무주택자야지만 당첨될 수 있는지, 그 기약 없는 분양을 기다리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세 살다 너무 지친 상태인데, 전세 그 갭투를 규제하니까 정부에서 전세집을 마련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갭 투자자들이 갭투를 해서 집을 사서 그거를 민간 갭 투자자들이 전세를 놔야 되는데, 갭투를 막으니까 전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전세 지금 53주째 계속 대란이 되죠. 전세가 상승이 53주째나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권이. 이 고양시 마두동 백마마을 같은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 1순위로 배정받기 위해서 몰려드는, 서울과 지방에서 몰려드는 그 이사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도 있지만, 전세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분양권을 기다리는데, 이 경기권도 37대 1입니다. 말이 37대 1이지 그것도 쉽지 않죠. 그죠? 또 창릉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설사 된다고 해도 그게 한 7, 8년 뒤의 얘기니까, 2기 신도시가 8년 걸렸거든요, 평균. 그럼 8년 뒤에 들어가서 입주를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동안 전세 사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지금 갭투를 규제하다 보니까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면 매매가하고 갭이 작아지게 되고,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매매가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양시 같은 경우에 5월 달에 거래가 1680건 정도, 매매 기준입니다. 아파트 매매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 6월 달은 3000건이 넘었단 말이에요. 거의 2배 가까운. 그러니까 매매 시장이 오히려 규제 전보다 더 늘어났다라는 게 당국자들이 좀 주시해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오히려 두더지 효과라고 할까요? 이쪽을 규제하면 이쪽이 다시 튀어오르고, 이쪽을 규제하면 이쪽이 튀어오르고, 다 규제 지역이면 또 규제 효과가 오히려 없는 거고, 청주하고 대전 이런 데 다 규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산 이 백마마을하고 청주하고 만약에 두 개를 비교한다면 어디가 더 투자 가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일산 이 백마마을이 더 투자 가치가 높은 거죠. 그죠? 청주하고 비교를 한다면, 청주도 규제 지역이고 여기도 규제 지역이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계속 지난주부터 계속 한 건씩 조정적으로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래가 되고 투자자들 문의가 오늘은 37평 문의가 참 많았는데 물건이 없어서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정도로, 그래서 지금 이 4단지 5단지는 거의 없고 1단지 2단지로 이제 넘어가서 그 이상 강촌마을까지 물건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은 있는데 물건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끼고 아파트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 얘기는 곧 물건이 동락이 되면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더 상승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조정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게 실제 이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전세가도 오르고 있고요, 매매가도 오르고 있고, 지난번에 왜 제가 자랑하듯이 말씀드린 5억 1천에 산 그게 뭐 호가이긴 하지만 5억 9천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6억 거래하겠다라고 몇 건이 나와 있는데 거래될 것 같아요. 6억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죠? 그러니까 그 자본소득이라는 게 참 무시 못하는 게, 어떻게 회사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요 몇 개월 동안 벌 수 있겠습니까? 정말 힘든 일이죠, 그죠? 그리고 월급을 모아서는 절대 아파트를 살 수 없으니까 제발 중산층이 되고 싶은 사람은 레버리지 효과 투자를 해서 그 아파트를 장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양 기다렸다가 뭐 당첨 확률이라도 정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중산층 사다리로 못 올라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은행권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실거주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어도 어느 정도는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있으니까, 물론 내가 이제 들어가서 산다는 조건하에 물론 가서 살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긴 학군도 좋고 아이들 키우기도 정말 좋으니까, 오죽하면 뭐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5위 6위겠어요, 그죠? 일산 동구 서구가. 어쨌든 지금 6.17 부동산 대책을 하고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시장이 다시 돌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투자자는 여전히 문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오늘은 전합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